네, 안녕하세요. 동포세계 김용필입니다. 네, 오늘 3월 22일인데요. 새 정부의 이 재동포 정책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이와 관련돼서 한번 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네, 5월 10일이면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안철수가 이끌고 있는 새 정부 인수위원회가 바쁘게 돌아가고 있죠. 그렇다면 이 재동포 정책은 어떻게 펼쳐질까? 어떤 구상을 하게 될까? 좀 생각을 해봐야 할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먼저 이 윤 당선인은요, 이 대선 기간에 이 재동포청 설립을 공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 재동포 재단이라는 곳이 있는데 외교부 산하예요. 이거를 이제 흡수를 해서 규모를 더 키우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세계 한상대의 세계 한인무역협회, 우리가 월드 옥타라고 하죠. 이런 네트워크하고요, 해외 유수 이 동포기업하고 연계를 해서 국내 중소기업과 이 청년 인력의 이 해외 진출 지원에 이 초점을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재동포 권익신장을 위한 이 실질적인 정책 추진으로는요, 재외국민의 투표 참여율을 좀 제고하는 방안을 좀 마련을 하겠다. 그리고 재외동포의 한국어, 국사, 또 문화교육 지원을 확대를 하겠다. 그리고 지역, 또 분야별, 또 세대별 이 한민족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겠다. 그리고 이 첨단 미래 산업 분야, 또 재동포의 국내 취업, 그리고 투자 지원 관련 제도를 정비를 하고, 그리고 해외 입양 동포의 모국가의 유대성을 강화를 하겠다 등 이런 내용들을 이 공약집에는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제는 대통령이 이제 지난 3월 9일 당선이 됐죠. 그렇게 하면서 이 미주 한인 등 이 재동포 사회에 윤석열 당선인이 직접 이 손편지를 써가지고요, 이 뭐랄까요, 인사편지라고 할까요? 그래서 그거를 보낸 게 있습니다. 이 미주 한국일보에 지난 3월 21일 재동포청 설립 약속 지키겠다, 윤석열 당선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 제목으로 게재된 기사가 있습니다. 그 기사 내용을 보면은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미주 한인을 비롯해서 재동포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이 공약 이행을 약속을 했다. 그리고 지난 17일 3월 17일 직접 쓴 자필 편지를 이렇게 내용을 이렇게 공개를 했습니다. 먼 타국에서도 제20대 한국 대통령 선거에 관심을 갖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준 재동포들에게 감사하다. 민생 회복과 이 국민 통합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동포 여러분의 노력과 헌신으로 일군 대한민국을 더욱 발전시키겠다. 당당한 외교와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자유와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이자 국제사회에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존경받는 나라로 거듭나겠다. 이렇게 인사에 자필 편지로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재동포청 설립, 재외 선거제도 개선, 또 국적법 등 이중국적 부여 이런 거를 말하는 건데요. 이렇게 관련 이 법령 정비를 해서 이 선거 기간에 내세웠던 이 재동포 관련 공약들을 하나씩 실천해 가겠다. 그리고 재동포 여러분들의 권익을 향상시키는데 노력을 다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이 차세대 교육 강화 등 모국가의 연대 강화,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지침을 개선해서 이 재외동포들이 모국을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내용들을 자필 인사 편지에 이렇게 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힘입어서 그런지요, 이 재동포 단체들도 이 새 정부에 바란다는 내용으로 오는 3월 30일 다음 주가 되겠네요. 이 동포 정책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하고 이렇게 연합뉴스에 어제 이렇게 기사가 게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포 단체가 이 세계 한인 네트워크, 세계 한인 언론인 협회가 주체가 된다고 합니다. 제5회 재동포 정책 포럼인데요. 3월 3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새 정부의 이 재동포 정책에 바란다, 뭐 이런 내용의 이 포럼입니다. 재동포 정책 새 정부에 바란다, 이런 주제로 합니다. 그 토론 내용은 크게 이 두 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재외 국민 투표율의 향상 방향, 그리고 또 하나는 재외동포청 설립을 위한 새 정부의 과제, 뭐 이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 보면은 국내 청년층의 해외 진출 확대 방안, 그리고 해외 입양 동포 지원 방안, 그리고 복수 국적 제도의 개선점,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이 공약을 했던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정책 포럼을 통해서 한번 뭐 논의해보는 뭐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을 이렇게 검토해 보면은요, 좀 아쉬운 점이 있죠. 이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동포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로 외교부 산하에 재동포청 설립을 골자로 한 그런 재동포 관련 이 정책, 이런 게 주요 내용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이 재외동포 기본법 제정 추진을 하고 있는 이 100만인 서명 이 동포 시민연대는요, 오는 그러니까 3월 24일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인데요.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이 새 정부 인수위원회에 바란다 하면서 732만 재동포를 위한 정책을 국정과제로 채택하라고 요구하는 이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임을 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여기서 732만 재동포라고 한 것은요, 지금 외교부가 2020년 통계를 봤을 때 732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재동포 수가요. 보통 한 750만 그랬는데요. 아마 코로나19 이런 영향으로 좀 변동이 있기도 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732만, 그래서 윤석열 그 당선인의 공약집에도 이 732만 재동포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국내 체류하고 있는 동포가 지금 한 80만 가까이 되고요. 732만 명 중에. 그래서 이 재동포 기본법 제정 100만인 서명 동포 시민연대는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이 재동포 관련 정책 공약이 해외 거주하고 있는 동포에 주로 초점이 좀 모아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어쨌든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동포에게도 이 관심을 갖고 정책을 펼쳐라. 그래서 732만의 재동포를 위한 정책을 국정과제로 채택하라라는 그런 목소리를 내는 기자회견을 오늘 3월 24일 오후 2시 국회 기자회견에서 갖게 된다는 또 소식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어쨌든 이 뭐 해외 거주하는 동포뿐만 아니라 이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동포에게도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좀 종합적이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이런 재외 동포 정책을 펼쳐야 한다. 뭐 재외 동포들이 해외에도 거주하고 있다가 또 한국에 들어와서 국내에도 거주하고 있다가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동포들의 이 다변화 상황, 뭐 이런 여러 가지 시대적 요구, 뭐 이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좀 종합적이고 이 체계적이고 이 효율적인 이런 재동포 정책을 펼쳐야 된다. 이런 목소리를 이렇게 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지 외교부 산하에 이 재동포청 설립이 아니라 이 동포 시민연대에서는 국무총리 직속 이 재외동포처를 설립을 해야 된다는 이런 목소리를 또 낼 예정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이런 방향도 논의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들의 참고로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이거는 주로 이제 안철수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법무부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등 이 국내에 이 다문화 관련 정책을 이렇게 나누어서 펼치고 있는데요. 뭐 국내 들어와 있는 이주민이라든가 동포, 뭐 다문화 관련 정책.
그래서 이민청을 설립을 해서 이 정책 중복을 줄이고 효율을 높이자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민청. 그러니까 국내에 이제 체류하고 있는 동포, 다문화, 또 이주민들을 위한 이민청을 설립을 하자. 그래서 그 재원도요, 이민기금이라고 해서요, 국민이 낸 세금이 아니라 외국인이 낸 이 수수료와 과태료 등 이거를 재원으로 삼아서 국내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을 위한 정책 예산을 마련하자 하는 그런 얘기가 저는 학계에서도 이 얘기가 논의가 되고 있다. 아마 인수위원회에서도 아마 그래서 이민청 설립과 관련돼서도 좀 구상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이렇게 솔솔 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법무부 산하 이민정책연구원은 뭐 이런 이민기금을 사회통합기금이다 해서 뭐 우리 동포 여러분들도 뭐 한국에 오게 되면 뭐 비자 체류 연장할 때 수수료 내죠. 그리고 또 이런저런 좀 과태료도 많이 내게 됩니다. 그게 뭐 1년에 한번 3천억, 4천억 뭐 이렇게 된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런 기금을 이민기금, 그 사회통합기금으로 조성을 해서 그걸 활용하고 이민청을 이렇게 뭐 설립해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자. 그래서 이 법무부 측은요, 국내 체류 동포 이 현황과 관련돼서 이 이민청을 설립해서 뭐 이렇게 나가는 쪽, 뭐 이런 쪽으로 움직이고 있지 않냐, 뭐 그런 이야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쪽에서는 뭐 재외동포청이냐, 또 한쪽에서는 이민청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근데 어느 청이든 간에요, 뭐 좋은 게 좋은 거라고요. 이 효율적인 이 정부기구가 만들어져서 그래도 이 좋은 정책을 펼치면은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나 이 윤석열 정부는 이 작은 정부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 문재인 정부는 그 정부 부처가 18개의 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18개의 청이 있습니다. 이 문재인 정부 내에 이 부처가 많이 생겼고, 이 공무원 수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근데 윤석열 정부는 이 뭐 청와대 인원도 이 30% 정도 줄인다고 하고 있고요. 정부 부서도 줄이고 공무원 수도 이렇게 줄인다는 이런 보관을 갖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이런 마당에 뭐 재동포청, 이렇게 이민청, 이런 게 과연 이 신설이 가능할지는 더 이렇게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간에 새 정부가요, 이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732만 이 재외동포를 위해서 좀 좋은 정책을 국정과제로 이렇게 채택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뭐 3월 24일 또 국회 기자회견에서 기자회견 내용 또 나오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동포세계시민대표 편집장 김용필이었습니다.